자, 오늘은 슬라이드 3번에 텍스트하고 동영상을 넣는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하는 데는 이런 게 조금 필요해요. 텍스트 할 때 글머리 기호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이게 제가 완성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하고 여기에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걸, 이런 거를 글머리 기호라고 해요. 이런 게 똑같은 게 여기다가 하나 더 글머리 기호 똑같이 해가지고 이걸 복사해서, 이걸 텍스트를 복사해서 여기다 요 텍스트만 수정해가지고 적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요거 하나 적어 놓고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수정해 주기. 그리고는 요것도 동영상 집어넣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글머리 기호 지정해서 텍스트 작성하고, 그리고 텍스트 상자 복사해서 내용 수정하고 동영상 넣기. 그거에 대한 부분이 72페이지 조건이 텍스트는 이렇게 작성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여기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글머리 기호 이거 사용하세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하면은 감점이다. 요것만 하세요. 근데 이거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문단, 여기 있는 이 문단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이 문단은 요걸로 하고요. 이 문단은 이런 걸로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문단은 여기 있는 문단을 말해요. 이 문단은 이걸로 적용하기. 그리고 이 문단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거 해당되는 이 문단은 요걸로 하기. 처음 보신 분은 엄청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하기. 그리고 동영상은 이런 거를 글머리 기호라고 해요. 글머리 기호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그리고 동영상은 이렇게 해주세요. 자, 간단해 그래도 이거 파워포인트 자격증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60점에 해당되는데요. 네, 요거 한번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 우리 혹시 이거에 대한 부분 좀 개념 설명하고 조금 갈까요? 문단이라는 거. 자, 문단이라는 거는 그냥 이 사전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문장들이 모인 하나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런 글을 봤을 때 이 문단들은 어떤 걸까요? 했을 때요.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 준 거는 지금 이런 거,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이 나타나는 덩어리라고 했을 때 이런 거랑 우리가 조금 맞지가 않아요. 사전적 의미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는 이 문단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로 엔터로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 문단, 엔터 여기 한번 쳤으니까, 여기 또 한번 엔터 쳤으니까 이쪽이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여기를 세 번째 문단이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엔터 치면 뭐가 발생한다? 문단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다가 뭘 할 수 있냐? 앞에다가, 문단 앞에다가 이렇게 글머리, 글의 머리에다가 기호를 넣어줄 수 있는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문단 앞에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 거는 엔터를 제가 여기다가만 쳤잖아요. 여기다가 엔터 안 쳤어요. 그쵸? 엔터가 없는 부분에는 이렇게 문단 글머리 기호가 안 들어가요. 예, 이렇게 문단이 생긴 이 부분 첫 번째에만 글머리 기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여기에서요.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거 하나 있고 여기에 이거 하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한번 여기가 엔터 쳐가지고 이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엔터를 한 번, 여기 한 번도 안 친 거죠, 여기에. 그쵸? 엔터를 친 건 여기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쳐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문단을 나눠 놓은 거고, 그리고 글머리 기호가 여기에는 여기 한 번만 있는 거. 자,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뭐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제가 우리 이거 저거 불러와야죠. 실습 파일 불러올게요. 실습 파일은 잠깐만요. 자, 유형 연습을 불러와 주고요.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표지 디자인, 두 번째는 목차 만드는 거고, 세 번째에다가 이런 텍스트랑 동영상을 삽입하는 부분이라 세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해 볼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 입력하면은 먼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오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에다가 이 글씨를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씨는 지금 이게 숫자 1이 아니에요. 로마 문자 1입니다. 로마 문자는 요 지읒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프린트물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 지읒 눌렀다 떼고 한자 눌렀다 떼기 하셔가지고 펼치는 거 여기 밑에서 하트 왼쪽에 보면은 탭키를 눌러 표보기를 엽니다 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셔도 되고요. 탭키를 눌러서 하면은 이렇게 펼쳐 줄 수 있습니다. 펼친 거에서 로마 문자 중에 로마 숫자 중에서 1 눌러가지고 이렇게 변환시켜 주고, 그다음에 점 누르시고 한 칸 띄지 않아요. 교통사고 발생 시 바로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되게 이렇게 되게 넓어 보이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네.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1하고 점이 이게 하나의 문자예요.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지금 네. 얘 자체가 제게 넓어요. 지금 유난히 지금 오늘 여기가 되게 이 자간 사이가 지금 엄청 넓어 보이네요. 제가 여기 있는 이게 도둠 40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컴퓨터마다 조금씩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띄어쓰긴 하진 않았다. 점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하나로 이 하나의 문자가 크기가 이 정도라서 그렇다. 글씨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도둠 40인데 이거를요 글씨를 제가 다른 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제 워낙 여기가 조금 지금 뭔가 조금 이 자간 사이가 지금 넓어 보이는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제 앞에서 보는 거랑 또 본인이 컴퓨터랑은 조금 그 자간 사이가 더 좁아 보이죠? 네네, 좁죠? 네, 원래 그게 정상인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틀리지는 않은 거다. 예, 틀리지는 않은 거다. 자,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이것도 할게요. 그 다음 거에 뭐냐 보았을 때 이제 요거죠. 글씨를 입력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영어 타이핑이 이거 하다가 시간 다 안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타가 느려. 그러면 최소한만 적어주시면 돼요. 최소한만. 다 적는 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는 이 텍스트 상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다가 I자 모양일 때 클릭하셔가지고요. 일단 타이핑 할게요. 트래픽
자, 저 뭐 이상해요. 자, 제가 이상한 이유는 이걸 저를 저장하고 한번 나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바뀌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우리 불림하고 1.5줄이 여기 있는 문단, 이 문단 서로 같으니까 여기다가 굴림으로 설정 같이 해볼까요? 여기다 홈 탭에 여기다가 굴림으로 써주기. 한글인지 영문인지 한번 보시고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는 이제 줄 간격이에요. 줄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단락에서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줄을 간격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1.5줄로 공통으로 만들어 주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아직 크기는 따로따로 할 거니까 크기는 하지 않았어요. 굴림하고 요것만 서로 같으니까 적용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글머리 기호, 여기 문단의 첫 글자, 문단 글머리 기호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는 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글머리 기호를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이 글자가요. 이렇게 쭉쭉쭉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 글상자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크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글상자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동영상도 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글상자를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이거를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어디까지 줄여줘야 되냐? 원래는 글씨를 다 입력하고 여기에 이게 요게 딱 맞게 줄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대충 적어줬잖아요. 원래는 다 입력해야 된다. 근데 다 입력하다 보면은 여기가 글자가요. 여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24포인트로 변경해 줘야 되고 이거는 20포인트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여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굴림 요 문단은 24포인트, 여기 있는 거는 20포인트로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조절하다 보면은 이 글씨의 크기가 마음대로 막 자기가 알아서 조절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다 떼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도형서식을 조금 불러올게요. 제가 이 오른쪽 버튼 눌렀다 떼가지고 도형서식을 불러올 건데 이게 도형서식 불러오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여기 홈 탭에 그리기의 요 확장 버튼을 눌러서도 불러올 수 있어요. 클릭하면은 도형서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도형서식 불러올게요. 어디요? 이거 클릭하고 제가 여기 있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의 크기가 자기가 알아서 막 변경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거는 여기 도형 서식에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이 있습니다. 크기 및 속성에 오시면 이것은 지금 텍스트 상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로 이동할게요. 텍스트 상자로 이동하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치면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텍스트를 이렇게 줄였어요. 자, 봐봐요. 상자를 이렇게 큰 거를요, 더 많이 제가 이만큼 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글씨가 알아서 변경이 되죠. 그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넘치면 텍스트 크기를 조정. 이 박스보다 텍스트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크기를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 여기에 맞게 얘가 크기가 조정이 된다. 넘치면 텍스트 크기를 조정해 준다. 아셨죠?
이게 뭐냐, 제가 여기다 원래는 글씨를 더 많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밖에 안 적었다. 그래서 더 많이 적어서 더 많이 적고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크기를 줄여 줄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텍스트 여기는 24포인트 할 거고 여기 20포인트 할 건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 크기에 맞춰서 글자 크기가 조정이 되니 이거를 하지 않겠다. 조정하면 안 된다. 이게 텍스트 크기를 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이면 이가 알아서 이렇게 줄여지는 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건에 24포인트 해야 되고 20포인트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지를 하려면 자동 맞춤을 안 하면 됩니다. 네, 요거를 안 시켜주면 돼요. 자동 맞춤 안 함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할게요. 자, 다시 좀 적절하게 크기 조절해 놓을게요. 자,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이거 이렇게 24포인트 바꾸고 그러시면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뭘 할 거냐면 이런 문단으로 바꿀 거고 글씨는 이렇게 바꿀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블럭을 씌워주고 여기다가 다 바꿀 거니까 다 바꿔주고, 글씨를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빠른 메뉴가 나타났다면 여기다가 24포인트 줄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24포인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크기 여기 있는 거 가지고도 한번 조절해주고, 그리고 굵게도 해달래요. 굵게 클릭하시고 다 되셨다면은 이제 글머리 기호를 넣으러 가겠습니다. 글머리 기호는 여기 빠른 메뉴에 나타나 있질 않네요. 글머리 기호는 여기 단락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가지고 글머리 기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글머리 기호들이 나와요. 지금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 모양하고 똑같은 글머리 기호의 모양을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잘 되셨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글 내용을 모두 다 선택하고 여기는 글씨가 20포인트로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씨의 크기를 변경해 볼까요? 20으로 낮춰주기. 글꼴 크기 작게 한번 눌러가지고 작게 해주기. 했어요. 되셨나요? 자, 여기 다 되었다면 글머리 기호도 변경해 볼까요? 글머리 기호 변경하러 단락에 있는 그룹에 가서 글머리 기호를 눌러가지고 펼쳐주고 여기 있는 거 이걸로 선택하고 하면은 이렇게 글머리 기호와 글씨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글씨의 모양이 굴림 24 진하게, 여기는 글머리 기호 이렇게 하고 굴림 20포인트로 하고, 그리고 서로 줄 간격은 공통으로 해줬어요. 잘 되었나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바로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 하고 이거 먼저 첫 번째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하기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적어줬다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영어 글씨를 써볼 건데 내가 영어 글씨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요 밑에 보니까 한글로도 적는 난은 있어요. 한글은 내가 자신 있어. 한글 타이핑이 내가 조금 빨라. 그러면 한글 타이핑 하러 가시면 됩니다. 저 한번 볼게요. 이것을 똑같이 여기다가 복사해 가지고 한글 내용 바꿀게요. 자, 이거를 복사하려면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여기에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컨트롤 하고 Shift 눌러가지고 아래쪽 방향으로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마우스 먼저 손 떼고 컨트롤 Shift 마지막에 손 떼서 이렇게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사해 놓을게요. 다시 한번 할까요?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한번 하실게요. 먼저 여기다 클릭해 놓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클릭해 놓고 컨트롤 눌러서 딜리트 한 번, 딜리트 또 한 번 이렇게 하래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 놓을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마우스가 편해. 그럼 마우스로 해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드래그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글씨를 아무거나 써볼게요.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그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또 하셔야 되니까.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마우스로 하실 때 이게 왜 그런 원리가 있냐면 여기 T 말고 여기 있는 게 하나까지 다 블럭을 잡아줘 가지고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는 선택을 안 하면 되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마우스를 하다 보면은 이 끝에 것까지 같이 선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마우스를 할 거면 클릭을 해놓고 이 T에다가 Shift 누르고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만 되어져요. 잘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거 블럭 설정 안 되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T까지만 되어 있어야 이걸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아까 전에랑 좀 다르죠? 뒤에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문단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그거 주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은 이렇게 단어 그 띄어쓰기 하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지워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로 하셔야 되고. 아셨죠? 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 제가 커서가 여기 범위 지정하는 거는요. 제가 T 앞에다가 클릭해 놓고 아니면은 요 뒤에다가 먼저 클릭해 놓고 하셔도 돼요. 차라리 T에다 클릭해 놓고 Shift 눌러서 앞에 있는 글자 클릭. Shift 누르는 거는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는 연속된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편한 걸로 조금 더 익숙한 걸로 편하신 방법대로 해가지고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가 아니라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핑이 지금 보면은 피해자 구호 조치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피해자 구호 조치 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타이핑을 쭉 해주시면 되겠죠. 한글로. 교통사고가 이렇게 지금 텍스트 상자가 저거처럼 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쭉 타이핑을 해 놓은 상태에서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먼저 했어요. 조금 텍스트 상자가 달라요. 이 모양이 아니라 지금 조절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쭉 타이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제가 이거를 확대 이렇게 해놓은 상태. 제가 여기 있는 이 영문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 놨잖아요. 이거 잠깐만 여기다 옆에다가 조금 치워 놓고 시작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복사해 놓고 여기다가 내용을 수정하자고 했어요. 내용을 수정할 때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블럭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제가 바로 타이핑을 하잖아요. 피해자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영문자가 내가 블럭 지정한 그 영문자가 사라지면서 내가 글자 타이핑한 게 바로 입력이 되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컨트롤 누르고 지운 거와 블럭 설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가지고 타이핑한 거와 같은 결과를 나온다는 거죠. 예, 블럭 씌워서 거기다 타이핑한다는 거는 지우고 글자를 쓰는 거와 같다. 이것도 뭔가가 이 내용을 알아야 저게 왜 블럭을 씌웠고 어떤 거는 왜 삭제하고 어떤 거는 왜 블럭 씌웠는지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블럭 씌워서 타이핑한다는 거는 글자를 삭제하고 거기다 입력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제 말은 삭제를 직접 하나씩 해도 되고, 그쵸? 직접 해도 되고, 또는 블럭을 씌워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입력을 해도 되고, 그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일이 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도 돼요. 근데 제가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빠르게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그 단어, 띄어쓰기 한 그 단어를 삭제해 주니까. 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딜리트 계속 눌러가지고 하나씩 글자 하나 지우기, 또는 블럭 씌워서 그냥 바로 타이핑 해가지고 새로 다시 입력하기, 컨트롤 눌러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단어를 삭제해서 입력하기.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요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근데 만들어 놨는데 지금 출력 형태와 다릅니다. 이 출력 형태는 공무원 즉시까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그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늘려줘야겠죠. 늘려서 어디가 즉시까지가 나오게, 즉시까지가 여기가 이렇게 나오도록 네, 늘려줘야죠. 늘려주고 적절하게 위치 지정해 조절해주고 위치 변경 한번 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영어 골골도 마찬가지. 영어 타이핑이 조금 빨라서 내가 이거를 다 적었다. 제가 먼저 적지 말아요. 제가 한번 그냥 쭉 적어 볼게요. 자, 이거는 적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요. 저거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 적는 거는 무의미하다. 빠른 사람만 하는 거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 적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여기가 액트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얘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액트까지, 여기 액트까지 이렇게 나와주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내가 영어 타이핑을 다 적겠다고 여기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기. 그리고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타이핑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집어넣으면 됩니다. 동영상은 여기서 집어넣으세요. 여기에 세부 조건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내 PC의 문서에 여기에 있어요 하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드라이브에 ITQ 파워포인트에 거기에 있으니까 이거 삽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러 우리도 삽입 탭에 가서 삽입하러 가요. 삽입 클릭하시고 그리고 그림이 아니라 우리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오른쪽 끝에쯤에 가면은 비디오라고 있어요. 비디오 찾았나요? 네, 비디오 클릭하셔가지고 어디요? 온라인 비디오 아니고 내 PC에 있는 비디오입니다. 내 PC에 있는 비디오를 눌러서 우리는 이 드라이브에 ITQ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 그리고 ITQ 또 폴더 안에 있어요. 픽처 폴더 안에 있고요. 동영상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해요. ITQ 폴더에 ITQ 파워포인트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네, 여러 번 들어갑니다. 네, 동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이렇게 들어왔네요. 한번 봐드릴게요. 비디오를 이렇게 넣었다면 비디오도 출력 형태와 같이 위치 한번 조절해 주시고요. 위치 옮겨주기 위치 한번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요 이거 하래요. 여기에 조건에 이거 써 있습니다. 자동 실행해주고 반복 재생 설정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비디오 도구에 서식과 재생 탭이 보입니다. 이거는 재생에 대한 옵션이기 때문에 재생으로 이동하시고요. 이것을 지금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동 재생은 시작할 때 시작을 클릭할 때 말고요. 클릭할 때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자동 실행이라고 있어요. 시작을 자동 실행하겠다. 예, 자동 실행하겠다고 선택해 주고 그리고 반복 재생하겠다 하고 옆에 보면 반복 재생이 있습니다. 반복 재생을 체크해서 이거를 이 동영상을 시작할 때 자동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 재생이에요. 그러면 시작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슬라이드 쇼를 시작할 때를 말해요. 네, 시작할 때 한번 눌러볼까요? 슬라이드 쇼 클릭 여기 있는 버튼 중에서 네 번째 여기 조그만 버튼 것 중에서 네 번째 슬라이드 쇼를 눌러볼게요. 슬라이드 쇼 눌러주면은 오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자동 재생시켜 놓고 반복 재생시켜 놨어요. 슬라이드 쇼 하면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하기 끝나고 나서도 또 반복해서 실행하기 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내가 그거를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주의사항이 바로 이거였어요. 텍스트 작성할 때요. 이 상자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변하지 않게 먼저 설정해 놓는 게 주의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내용을 수정하실 때 마찬가지 다 일일이 지워서 할 건지 아니면 컨트롤 눌러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단어 단위로 할 건지 블럭 씌워서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수정할 건지 그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살려서 수정하시는 거를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또 하셔야 돼요. 다시 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다시 해야 되면 시간만 또 지체되니까 그런 부분 조금만 주의하시고 동영상 삽입 같은 경우에는 쉽죠. 할만하죠.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요거다. 요거 텍스트 할 때 그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이 부분에서 이 텍스트 상자에서 도형 서식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 이 부분을 다뤘다. 네, 여기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 번 반복해야 저것도 아는 부분이라 과제를 하면서 조금 더 계속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번 더 네, 저장은 하세요. 조금만 더 할게. 이것도 한번 더 설명할까요? 네. 텍스트 옵션 그게 똑같아요. 거기가 그 부분이 텍스트 옵션이 도형 서식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네네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책에 텍스트 옵션이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 텍스트 여기 있는 옵션 여기 텍스트 옵션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가 도형 옵션에 있는 여기 텍스트 상자 똑같다.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클릭해야 되잖아. 한 번 더 텍스트 옵션을 또 한 번 클릭해야 되고 또 이것으로 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형 옵션은 이미 도형 서식을 불러왔다면 도형 옵션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고 거기에서 요거 한 번만 눌러서 여기 오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를 넣고 동영상을 집어넣는 슬라이드이다. 근데 이 번호, 입력 번호의 제목이요. 제목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 슬라이드에서 했던 요 번호가 그대로 여기도 따라온다. 여기 제목에 요게 이런 기호들이 따라온다라는 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원리가 조금 약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번호가 묻어와가지고 제목에다가 그 번호 형태로 그대로 출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근데 교재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글머리 기호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요거 똑같은 유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거는 어렵지 않다. 이건 한두 번만 하면 익혀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분석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출제 유형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